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의 눈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1월 FOMC 회의 의사록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이 후퇴하며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린 뉴욕 증시의 행방이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정보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 밖의 깜짝 상승폭인데요.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실시간 정보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는데요. 정부는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대응책을 밝힐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9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P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0.3% 정도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1%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마저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속에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FOMC 의사로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변동성이 좀 큰 한 주를 보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반면 일본 증시는 여전히 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니케이 지수가 이틀 연속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38,800선을 넘어서서 장중 한때 좀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좀 따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일단 1% 넘는 강도 있게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2,675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 함께 물량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상승불 켜고 있고요. 0.3% 정도 코스피보다는 강도가 좀 덜하지만 강보합 수준입니다. 860선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장 초반에 오늘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테슬라가 다시 한번 200달러 선을 내주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관련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체하는 상품으로 하이브리드카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제네시스 차량을 하이브리드 모델로 내놓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섹터에게 또 호재로 작용할 만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 PBR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될 테고 그렇다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이 섹터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난 주말 토요일 날에 강연회를 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했고요. 그 내용은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그랬죠. 이미 비공개로 돌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개 방송 보다 보면은 그때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또다시 꺼낼 수 있는데 보신 분들이 중간에 보고 나가면 핵심 내용이 모를 거예요. 뭔지 모를 겁니다. 저 여기서도 지금 말을 되게 조심하고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 다 얘기하면 그렇죠? 결국은 기승전
뭐다라는 걸 여기서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강연회 때 토요일 날에 오신 분들 그 시간 내서 오신 분들 그게 헛수고가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다 말해버리면.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안 하고 넘겨버릴 건데 공개 방송 계속 보다 보면은 그 핵심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대놓고 그냥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앞에 작년 9월 달, 작년 11월 달 얘기했던 부분들 얘기했던 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부터 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있는데 1조만 꺼내도 큰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텔 CEO가 내 주머니에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할 텐데 100억만 꺼냈다. 이것도 큰 돈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삼성에서는 500조 넘게 꺼내고 있고 하이닉스도 122조를 꺼내가지고 뭘 하고 있고 샘 올트만도 뭐 9천조 뭐 펀딩을 뭐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걸 답을 IT라고 생각하면 제가 20점짜리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T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20점밖에 안 됩니다. 20점은요 받아쓰기 점수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20점 맞고 집에 가봐봐요. 뚫겨 맞죠, 그렇죠? 20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IT 이렇게 답을 내면은 그건 늘 했던 얘기고 그것 때문에 이거가 움직이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간다.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강연회를 끝났고요. 자, 이제 지수로 한번 넘어가서 자, 지수는 좋아요. 자,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2년 만에 신고점 돌파. 사실은 여기가 고점이에요. 근데 여기 1월 달 여기 있죠? 여기를 작년에 돌파했는데 아마 종가성으로도 돌파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전에서는 걸렸죠. 1월 달에 걸렸고 저는 그래서 이때를 신고점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신고점 아니에요. 뭐 실질적으로 여기가 신고점 그러니까 여기 작년 2023년을 넘어간 신고점은 여기가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맞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못 넘어간 겁니다. 못 넘어간 거고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는 거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기서 바로 넘어갈 거냐 눌렸다가 넘어갈까 결국 넘어가면서 2,800은 무조건 갖다 놓을 겁니다. 그 2,800만 끝이냐? 그거 아닙니다. 2,800 갔다가 조정받고 3,000 갈 건지 아니면 조정 없이 3,000 갈 건지 그건 세력들의 마음인데 일단 21일 날에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4월 달, 5월 달에 1분기 이제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제가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야말로 당기순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뭐 흑자다, 적자다, 뭐 왔다 갔다 그러는데 뭐 그냥 흑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번에서는 당기순이익은 다 적자였어요. 4분기 때는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을 봤을 때 뭐 삼성전자는 적자가 난 회사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다 흑자 회사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적자라는데 저번에 그럼 반도체 부분 얘기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고 냉장고도 팔고 뭐 TV도 팔고 뭐 핸드폰도 팔고 여러 가지 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적자가 나질 않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이번에서 당기순이익이 이번 1분기에서는 다들 흑자가 될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26일 날에 이제 기업 밸류 이슈 때문에 자 지수가 여기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주사 관련주들 강하고요, 저 PBR 관련주들 강하고요, 뭐 보험주도 강하고 뭐 업종적으로 뭐 다 강해요. 테마주들도 강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닥주들이 떨어질 생각을 이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다가 순환매 돌면서 갑자기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2년 만에 신고점 돌파, 그러니까 작년에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점 돌파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도 뭐 쫓아는 가겠죠. 뭐 눌려도 상관없습니다. 눌린다 그래서 일로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뭐 코스닥이 70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900 돌파, 그리고 950 돌파 이걸 향해서 가는 건데 코스피보다 조금 느리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 어제는 지수는 좋고 바닥의 종목들 다 좋고요. 그래서 결국은 IT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자동차 업종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기 주도주인 자동차, 그다음에 다크호스로 움직이고 있는 트로이카, 보험증권, 은행주들 그리고 뭐 지금 뭐 제약주들도 뭐 미국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유주도 오늘 지금 강하고 그러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일단 좋은 얘기를 기사 아침에 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뭐 미국 정책 관련주들도 우샤우샤 하면서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오늘 또 휴장이에요. 대통령의 날로 또 휴장이지만 전날 조금 빠졌다 그래서 미국 시장 급락 안 합니다. 왜냐면 유럽 시장은 전날 신고가로 갱신을 했어요.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미국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살짝 조정받았는데 죽을 거면은 뭐 10% 빠졌겠지.
요만큼 빠지고 끝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살짝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갈 거고요. 유럽 시장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아직 조정 시그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정고점 돌파,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그냥 대충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바닥주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일단 우리 증시 오늘 좀 강도 있게 움직입니다. 코스피도 1.09%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 수준에서 현재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화신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화신입니다. 일단 오늘장에서의 흐름 먼저 보실 텐데요. 1.18% 정도 하락하면서 12,6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화신 이 종목 어떻게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화신 자동차 부품주고요. 일단 SK가 아니죠. 뭐 SL도 최근에 움직임들이 괜찮았고 서현이와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지난번에 이제 성우하이텍을 여러분들 표적 종목 드렸었는데 수익도 잘 났던 종목이죠. 자,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움직이게 생겼는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의 대표주들이 또다시 순환매가 나올 텐데 여전히 현대기아차 강합니다. 여전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밸류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도 있겠지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가 되고 사실 작년에 제가 예상을 했죠. 전기차. 그래서 뭐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들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것도 작년에 바로 이 얘기 때문에. 왜냐면 전기차 사람들이 많이 쓰고 나서, 아니면 처음에서는 이제 호기심에 샀다가, 그다음에 누가 뭐 좋다 그래서 샀다가 뭐 그랬었는데 불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자동차 커뮤니티를 이렇게 뭐 댓글들을 뭐 1년 동안, 2년 동안 안 받겠습니까? 증권 전문가로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 불편하다는 거죠. 일단 한번 충전하려고 그러면 이미 벌써 충전소에 차들이 질비하고 있고 화물차들이 이미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 놀러 가서도 충전하려고 그러면 충전소 찾기도 어렵고 근데 주유소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그냥 어디든지 시골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뭐 충전기가 고장나 있는 데들도 있고 하여튼 등등해서 뭐 불편함이 많다 그러죠. 그리고 바로 충전하자마자 뭐 10초 딱 충전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기름 같은 경우는 그냥 꼽아놓고 한 1분, 2분 있으면 다 채워지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급속 충전을 해도 뭐 30분 정도는 해야 될 거고 1시간 정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차들이 뭐 줄비에서 20대 있다라 그러면 그럼 20시간 동안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불편 때문에 이제 뭐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 배터리 성능이 확 줄어버리죠. 그런 부분 등등등등 해가지고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 반응도 좀 시큰둥하다. 그래서 판매가 저조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도 미리 했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했어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고차 시장이 나오게 되면 그 자동차 이것도 2년 전, 3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미 그때 이제 뭐 저도 에코프로 추천하고 에코프로면 LNF, 후성 다 추천했어요. 그러면서 수익 많이 난 상태에서 나중에서는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이거 중고차 시장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자동차의 가치가 바로 배터리거든요. 전기차니까 엔진이 안 달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힘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든 성능은 배터리인데 핸드폰도 그렇고 배터리 모든 것들은 성능이 줍니다. 그럼 그걸 갈아야 되는데 자동차 가격의 40%가 배터리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고차에 나오면 완전히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가격은 5천만 원, 6천만 원 혹은 1억 주고 샀는데 중고차 시장에 내놨더니 그냥 뭐 가격이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폭락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 폭락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미리 물량들을 던져놓겠죠. 그럼 가격은 더 폭락하겠죠.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인기가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좀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요. 뭐 지금 자동차 동호회나 이런 데 보면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기술들이 좋아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이제 부르나? 하여튼간 하이브리드 차가 예전에서는 그게 뭐 한 10km 정도만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는 엔진이 달렸습니다. 엔진은 이제 휘발유가 들어가면서 기름도 태우고 그다음에 전기도 이렇게 충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어쨌든 충전을 하는 그 성능이 예전에서는 한 10km 정도 달린 거였기 때문에 요즘에는 30km는 기본으로 이제 되는 차들이 많고요. 많게는 40km까지.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거리들이 대부분 20km에서 뭐 길어야 40km인데,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20km 정도면은 이제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안 쓰고 기름은 일단 넣어놓고, 그렇죠? 저장고에다가 이제 자동차 탱크에다가 기름은 넣어놓고 그걸 안 써요. 쓸 일이 없죠. 왜냐면은 충전만 해놓으면 한 40km까지는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왕복이 되죠. 집에도 좀 충전하고. 그러니까 기름을 안 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대세다는 얘기를 제가 자동차 동호회에서 1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간히 제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도 나 같으면 하이브리드 산다, 하이브리드 산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자주는 아니고 어쨌든 반응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제네시스를 이제 그런 하이브리드로 내놓겠다 그러니까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결국은 엔진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엔진이 들어가니까 기존의 자동차 부품주들은 호재일 수밖에 없고 판매를 어쨌든 간에 전기차도 팔아먹지만 하이브리드 차도 새로운 거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호재가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바닥에서, 이것도 바닥입니다. 바닥에 있고 다시 한번 N자형 상승을 그릴 수 있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오늘 화신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명은 화신이고요. 일단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매수가를 제시해 주실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2월 13일 세경하이테크는 7,750원 말씀해 주셨고요. 10.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월 14일 퍼스텍은 3,390원에 접근해 봤고요. 1.7%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2월 15일 LB세미콘은 7,74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16일 GSE는 3,545원 말씀해 주셨고요. 0.2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 기록했고요. 총 누적 수익률은 1,345.1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GSE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표적 종목 매수가까지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금요일 날 드렸었던 정유주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 정유주 섹터이기도 하고 LNG 가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한데 자, 보겠습니다. GSE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수익은 수익인데 뭐 큰 수익은 아니죠. 근데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요거는 갖고 있으면은 이제 돈이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지금 지수도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정유주들이 지금 흐름들이 좋습니다. 그 워런 버핏인가 뭐 팔고 지금 정유주를 산다라는 이제 기사가 아침에 떴더라고요. 그럼 워런 버핏은 왜 정유주를 살까? 트럼프 정책주라 그랬죠. 트럼프는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국수주의, 그러니까 자기 나라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동차 회사라든지 IT 회사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정유 회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혜택을 아마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2020년도에서도 그런 비슷한 정책이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워런 버핏도 그거를 생각을 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거와 그건 그거고, 자, 지금 GS, 이거 뭐예요? 기름 팔아서 수익이 나는, 그렇죠? GS 리테일, 이건 리테일은 편의점이고, 어떤 GS, 여러분 그 기름 넣을 때 가잖아요. 그리고 S오일,
S51도 상승 중에 있고 그다음에 SK그룹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도 바닥에서 살살살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주사 관련주들도 강하면서 이렇게 GS도 강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유주 섹터들이 여기서 저점이 깨지고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얘네들의 이제 안정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S도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거래량을 믿으세요. 얘네들이 왜 매집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기름, 그러니까 이제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E라든지 얘네들도 실적 발표 1분기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불만이 그거잖아요. 기름이 만약에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휘발유 넣고 경유 넣을 때 바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럼 걔네들은 그러겠죠. 하여튼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만약에 오르게 되면 갑자기 유가가 막 오르게 되면은 걔네들은 손해를 안 보겠다고 바로 실시간으로 또 반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기름이 쫙 가격이 딱 떨어지게 되면 실시간 반영을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뉴스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이전에 비싸게 사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다 뻥이고요. 많이 남겨 먹는 거죠. 이거 내릴 때는 안 내리고 오를 때는 아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가격을 올리고 또 한 번 오르면은 유가가 떨어져도 절대 안 떨어지죠. 다 하여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실적들을 항상 보면은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 좋게 나오겠죠. 이번에도 아마 기름 관련주들에 대해서 정유 관련주들은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그거 맞춰서 이제 얘네들도 다 그쪽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구에 팔고 뭐 경남 지역에 팔고 그런 이제 유류 그런 유통회사 이거 하는 애들이 다 GSE 뭐 중앙이너비스 다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에너지 가스 관련주들 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고 그래서 바닥에서 가지고 있으면 모르긴 몰라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 급등하면서 올라갈 거냐 적당히 10% 정도 올라갈 거냐 이제 요거 싸움인 거지 손실 날 종목은 절대로 아니니까 편안하게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뭐 갈 때 되면 되겠죠. 가겠죠. 자, 그럼 이제 급등 명중 종목 카운칩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카운칩스. 자, 오늘은 IT주들이 일부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만약에 오늘 IT까지도 강하게 움직였으면 지수가 뭐 코스닥, 코스피가 엄청 폭등했을 텐데 오늘 미국 시장 휴장입니다.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지주사 관련주 위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빠지거나 급락하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자, 가온칩스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줬던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그냥 눈치 보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또 가긴 할 거예요. IT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리고 하여튼간 IT 뭐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에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가온칩스 126.8% 수익 나신 분들은 만약 그렇게 수익을 100% 이상 난 게 있다. 오징어 다리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금 살 종목은 많으니까 굳이 이거에다가 뭐 다 인생을 걸 필요는 없고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챙기고 나머지들은 아직 안 올라간 IT나 뭐 자동차 업종이나 뭐 다른 쪽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HPSP. 얘도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을 당연히 줘야죠. 많이 갔으면 당연히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근데 이게 뭐 아무리 골이 깊다 그래서 45,000원 깨지거나 4만 원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일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마담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다른 IT들은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는 어느 정도 하는데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는 움직이겠죠. 그래서 또다시 신고가 돌파는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수익률이 79.5%가 나 있는 상황이고 비중이 많으면 이미 줄여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징어 다리를 남겨놓고 100%, 200%, 300%를 노리면 됩니다. 자, 다음 제주반도체. 이것도 설명은 똑같은데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5만 원까지 노려보시고요. 근데 변동성이 심해요. 최근에 조정받고 나서 여기 22,500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50%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장난 아니에요. 올라갈 때 50% 올라가 떨어질 때도 20, 30%는 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올라갈 때 50%, 떨어질 때 20, 30%, 또 올라갈 때 50%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5만 원까지 노리신 분들은 수익이 이미 100%가 뭐예요? 700% 수익이 나는데 300%, 400% 이상 난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그 사람들은 5만 원까지 가져가지고 신규 매수로 기다리는 분들은 뭐 한 22,500원으로 내려오면 또 단타가 되고요. 뭐 더 떨어지면 더 좋죠. 15,000원까지 떨어지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주고 담으면 되고 혹시 더 떨어져서 10,000원 내려간다, 7,500원 내려간다. 그러면 이상한 종목도 다 팔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근데 떨어지지 않겠죠. 10,000원에서 7,500원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
죽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 고점 놀이에 지금 변동성이 심한 종목. 그래서 한 번에 움직이는 게 50%씩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으니까 간이 약한 사람들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간이 탄탄한 사람들, 튼튼한 사람들만 공략하는 종목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이게 전날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장이 나쁘질 않아서 다시 또 지지하고 또 반등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13.7% 올랐다가 수익 실현 하라 그랬는데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올라오면 잘 하시면 되고 또 내려오면은 얘도 매매가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원래 추천했던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 공략을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화신으로 가겠습니다. 자, 화신. 자, 차트가 이쁘죠? 지금 현재 가격 12,590원.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자, 되고요. 자,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 뭐가 강하냐면 현대모비스가 오늘 4% 지금 굉장히 강해요. 자동차 부품인데 왜 가겠습니까? 하이브리드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저도 차 이제 앞으로 만약에 새로 산다 그러면 저 전기차 안 삽니다. 뭐하러 사요, 전기차를?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타면요 43km 정도는 달려요. 43km면 여러분들 뭐 여행 갈 때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휘발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기계 엔진 맞죠? 기계 엔진도 들어가고 전기 모터도 들어가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충전 코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충전한 다음에 40km 출퇴근할 때는 40km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여행 갈 때는 휘발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장점이 뭐냐면은 초반 스파트가 빠르죠. 전기차가 뭐 제로 100이 뭐 3.5초, 뭐 4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서는 전기의 힘을 빌려서 가고 그다음에 내리막에서는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막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뭐 내리막에서는 이제 자동 충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뭐하러 안 잡아도 다 자동차 회사들이 다 프로그램에 해놓은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알아서 충전이 되고 올라갈 때는 근데 전기차의 힘이 또 세가지고 웬만한 가속도가 나와도 휘발유의 엔진의 그 힘을 빌리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차들이 좋아서 뭐 오르막길 갈 때도 그냥 전기의 힘으로만 가고 속도도 뭐 120km, 100km 달려도 전기 힘만으로 가고 그렇게 40km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를 태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기름 넣을 수 있는 데들은 뭐 동네마다 뭐 다들 많이 있으니까 전국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제가 볼 때는 답인 것 같은데 역시 답대로 가죠.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도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좀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아도 이미 강하죠. 이미 강한 상태에서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지수는 계속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도 횡보하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현대차도 떠 있는 상태에 죽지도 않아요. 일단 개인들은 덤비지도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만 열심히 덤비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봇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또 좋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 SL도 보면 오늘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성우하이텍은 모양 이쁘죠? 지난번에 한번 표적 종목을 줬던 종목인데 한번 수익 달성을 했고 좀 내려와서 얘도 움직일 것 같아요. 얘도 이제 거래 봐봐요. 이거 올라가겠죠? 그래서 화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신도 지금 바닥에서 아주 올라간 게 없죠. 만만하죠? 그럼 얘도 다른 이제 현대모비스도 움직이고 현대기아도 강하고 SL도 강하고 성우하이텍도 움직이려 하고 그럼 얘도 여기서 뭐 14,000원 돌파가 되는 신호든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거래량들도 괜찮게 실렸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지수는 좋습니다. 지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애들 이제 순환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바닥에 있든 고가에 있든 패턴 매매를 얘기하는 건데 패턴 매매든 지금 나쁠 종목은 없으니까 특히 바닥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떨어지거나 그럴 걱정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니까 매매하기 너무 좋은 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육 종목 화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이랑 매수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표적 종목 화신이고요. 매수가 12,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5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들어와 있어서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34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설계 IP 전문 회사고요.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단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도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일단 유튜브 통해서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다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2,000원입니다. 비중도 50%로 꽤 큰데요. 전문가님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자, 그리고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오실 수 있는데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 방송이 있어가지고 저녁 방송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놔야 되는데 항상 저녁 방송하면은 자리가 꽉 차갖고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녁 방송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 방송 시청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방이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들어오셔도 돼요, 진짜로. 저녁 방송을 위해서 저는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시상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뭐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방이 곧 꽉 차요. 지금 1,500명인데 지금 벌써 1,450명 아까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하도 광고쟁이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광고쟁이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강퇴시킨 거 한 10명 제가 강퇴시켰죠. 그것도 지겨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갖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총 50명 정도가 나가신 것 같은데, 오늘 저녁 방송에서 이제 저녁에 이제 서울경제 상담 방송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10초 만에 꽉 찹니다. 하여튼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고요. 자, 또 노란톡방 열려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 이게 이제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11월 달인가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아마 그때에서 사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때에서 여기에서 추천.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찾으면 나오는데, 어쨌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여기서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불기둥 레이더 방송은 목요일 날에 녹화를 해요. 장 끝나고 나서 급등주 검색식으로 뽑아요. 그렇게 해서 녹화를 해서 월요일 날 나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7시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나갔겠죠. 근데 오늘 나가는 종목은 다른 종목이고, 저거는 이제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그때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수익이 꽤 많이 나서 뭐 종종 자주 제가 자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5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50% 정도 수익, 정말 괜찮은 수익입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는. 그거 보고 사시는 느낌이긴 한데, 자, 22,000원 사셨어요. 다 잘 사셨고요. 잘 사셨고, 비중이 50%인데 좀 욕심이죠. 욕심쟁이인데. 더 갈 거라고 보지만 비중이 많으니까 불안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을 줄이시고, 얘가 조정을 받으면 25,000원까지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비중을 줄이면 되는 거고요. 뭐 25,000원 내려가도 결국은 33,000원, 34,000원, 35,000원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한 20% 더 빠져서 지금 수익이 났던 거에서 20%가 반납이 돼도 저를 원망하지 않을 거면 더 가져가도 됩니다. 저는 당연히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려와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려와도 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더 보유하시면 되고요. 원망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절반을 팔아서 조정받을 때 사시면 되는데, 어쨌든 조정받고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이건 더 올라갑니다. 그냥 다 엮였어요. 온디바이스, AI, HBM, CXL 다 엮여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거래량 보고 각도 서 있고 좋아 보여서 추천했던 종목이니까 어쨌든 더 갈 겁니다. IT 섹터는 올해 내내 실적, 이제 1분기 실적 나오면 이제 흑자 전환, 단기순이익 흑자 전환은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 오랜만에 한 3년 만인가 4년 만인가 어쨌든 단기순이익 흑자 전환은 이제 처음이 되는 거고, 그러면 1분기 이후에서 2분기는 나쁘냐? 2분기는 더 좋아져. 3분기는 더 좋아집니다. 4분기는 더 좋아지고, 내년이 피크예요. 내년 2025년도는 피크입니다. 역사적인 아마 신고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신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없고요. 국내에서도 그런 리포트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그 전에 한 1년 전, 2년 전 역사적인 그 고가 라인 부분으로 회복을 한다라는 레포트는 있지만, 근데 저는 그 수준이 아니고 나중에 기사 나오게 되면은 모든 게 최고치를 다 달성을 하는 실적 발표들. 왜 그런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암동에 로봇 날아다닐 거라고. 우주항공모함 떠다니고. 거기 우주항공모함에 반도체 몇 조 개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집집마다 이제 차고가 아니고 이제 우주항공모함을 이제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땅 이제 한 100만 평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농담을 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저는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우주항공모함을 다른 거로 바꾸면 되잖아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과연 어디서 발생을 할까? 그걸 한번 잘 공부를 해보세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내용은. 인터넷에. 근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와 그다음에 인터넷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흘려듣고 마는 것뿐이지,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혁명을 가져다 줄 거다. 그러니까 단기 순위 역사적인 신고가로 다 넘어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 이후서부터 펼쳐질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제가 볼 땐 다 싸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더 보유하시든 한번 절반 팔든 그거는 기분대로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YIK YIK 5,430원에 30%요. 5,430원에 30%? 예,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일단 언제 사셨어요, 이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익이 날 때 좀 파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안 팔았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더 어떻게 될까 모를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매수해도 되는 건지. 수익이 한 50% 정도 났었었는데 안 파시고 그냥 갖고 있네요. 예, 예. 자, 이 YIK도 불기둥 레이더 방송 제가 추천했었었는데 그때가 여기였나? 여길 거예요. 여기 고점 돌파할 때쯤. 저는 더 싸게 추천했었었는데 수익이 한 60%? 50%? 이거 50%인데 보니까 저점에서 한 80% 올라간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반도체 섹터로 장비로 이거를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하여튼 50%인가 80%인가 났던 종목인데 저는 또 간다고 봐요. 그래서 뭐 비중이 지금 아직 뭐 못 팔아가지고 아쉽겠지만 다시 또 올라가면 이번에 한번 7,000원대 한번 걸렸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바로 올라가지 말고 않고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으니까 비중 절반 가지고는 불안하시면 매매하셔야 되고 뭐 그거 상관없이 길게 보고 어차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한다면 그냥 8,000원 올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습니다. 아, 예. 아마 듣고 싶은 얘기는 그냥 떨어져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 물어보신 건데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듣고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신 지금 시각 기준으로 1.1% 정도 밀리고 있고요. 12,610원 선 지나갑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12,600원이라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다행히 상승불 둘 다 켜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코스피가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강도 있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 9월 달 그다음에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에 강연회를 3번 했어요.
딱 3번 했는데 마지막 강연회가 11월 25일 날에 있었고 그 전이 9월 17일인가 16일 있었는데 9월 16일과 9월 17, 그러니까 11월 25일 작년에 제가 하이닉스 100만 원 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100만 원 갈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2024년도에 목표치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만 원, 30만 원 얘기했는데 자, 하이닉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2월 17일 날 강연회죠. 강연회에서도 하이닉스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 11월 달에 이어서 또 얘기했습니다. 이거 20만 원 간다. 이거는 뭐 거의 뭐 현실화고요. 20만 원 갈 거고 30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근데 10년 뒤, 그러니까 10년 뒤니까 2044년 혹은 2045년에서는 얘가 100만 원 가 있을 거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10년 뒤에 보자고요. 10년 뒤에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갈 겁니다. 왜 얘가 왜 100만 원 갈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연회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회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하루 이틀 뒤에 또 지수 또 흔들리게 되면 다 까먹어요. 뭐 이게 100만 원 간다고 웃기고 있네 하고 이른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있도록 제가 다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모함을 뭐로 바꿔준 거고 그다음에 뭐 로봇들이 뭐 아이언맨이 날아다니고 하는 것도 다 다른 걸로 다 바꿔드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되게 뭐 유명한 삼성전자 인정을 받은 삼성전자에 출연하는 어떤 유튜버의 그거의 영상도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신소재 공학부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사람이 했던 얘기도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왜냐면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연구소 박사님들, 삼성전자 연구소 박사님들, 교수님들 다 지인관계로 다 출연시키고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반도체가 죽는다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강연을 막 했었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폭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죠. 근데 얘도 시가총액이 100조기 때문에 얘도 지수 관련주예요.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근데 지금 신고점, 역사적인 신고점을 또 돌파를 한 겁니다. 15만 500원이 역사적인 신고점에서 또 돌파가 된 거고요. 한 번 돌파되면 끝이 아니고 계속 갑니다. 그럼 계속 움직이게 되면 얘만 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CXL, HBM,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뭐 인공지능, 뭐 로봇 다 움직이겠죠. 그걸 우리는 IT라고 하죠. IT 관련주들이 계속 좋을 거니까. 그러면서 지수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자동차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제약도 나중에 때가 되면 의료 AI 움직이고 근데 지금 뭐 의사 파업 그것 때문에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지만 시장은 점점 의료 AI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이런 쪽으로 계속 쏠림이 나오면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적도 계속 좋아진다니까요. 역사적으로 고가를 돌파하는 단기 수익이 다 피크치를 치는 그런 시대가 내년에 올 겁니다. 202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룰루랄라 이제 담아야 되는 그 시점인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SK하이닉스가 20만 원 갈 것 같아서 근데 저 같으면 SK하이닉스 안 사요. 물론 500억이 있으면 삽니다. 500억이 있으면 500억 다 삽니다. 왜? 하이닉스만큼 500억을 살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500억에 사겠습니까? 1억만 사도 세력들이 다 눈치채고 다 밑으로 빼버리는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기 때문에 500억을 사도 티가 안 나는 종목이죠.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은 하이닉스가 좋은 거지만 금액이 뭐 1억 이하인 사람들은 IT 부품주의야죠. 로봇, 인공지능, 의료 AI, 온디바이스 AI 이런 섹터들, 반도체 장비 이런 애들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 이따가 방송 끝나자마자 잠시 할 테니까 이따가 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있어야 거기다 링크 주소를 올려드립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고 찾아오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짚어봤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궁금하다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미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보실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 수준입니다. 11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이 또 자동차 부품주 관련되어 있는데 완성차 업체가 또 상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저 PBR 관련주로 해서 한번 크게 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또 26일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시세를 좀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님은 9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3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자, 기아 좋아요. 일단 매수 가격 볼게요. 9만 원에 잘 사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지? 자, 9만 원이면 굉장히 잘 사셨고요. 기아는 지금 고가가 어디를 돌파하는 거냐면 이제 98년도, 97년도 이후에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실질적인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는 엔비디아, 뭐 인텔, AMD가 뭐 역사적인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이닉스가 그렇게 될 거지만 자동차 업체에서는 기아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 보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요. 올라간 지가 벌써 뭐 한 몇 년 동안 주장창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기아도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 못지않게 미국에 이제 강한 여러분들 뭐 사고 싶어하는 뭐 이제 엔비디아 내서 샀었어야 되는데 그 불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아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기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무럭무럭 그러니까 대형주기 때문에 수직 상승하면서 이게 바로 30만 원 가지는 않겠지만 줄줄줄 그러니까 졸졸졸졸졸 올라가면서 각도가 뭐 이렇게 급하지는 않아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뭐 20만 원 뭐 앞으로 3년, 4년, 5년 뒤에서는 뭐 더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업종에 힘이 필요합니다. 지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기업에서도 기업 밸류 이슈 어쩌고저쩌고 일본처럼 움직이겠다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올해 대선 때문에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선 후보는 분명히 자기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좋은 뭔가 떡밥을 분명히 던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 업종에다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래 하여튼 과거에도 그랬지만 트럼프 대선 후보는 자동차 회사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혜택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업종이 미국에서 또 갑자기 불타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 올해 내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받아도 이것만큼 안전한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또 특징이 뭐냐면 개인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역사적인 신고점에 가 있는 종목을 이 비싼 종목을 누가 사겠습니까? 절대 개인들은 건들질 않아요. 개인들은 쳐다도 안 보는 종목이고 이미 벌써 여기서 작년 여기서부터 지겨워갖고 다 던진 개인 투자들이라서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더 덤비질 않습니다. 누가 사는 거냐면 지금 열심히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살까? 뭔가 정보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뭔가 크게 떡밥을 뭐 1,000조를 뿌릴지, 뭐 5,000조를 뿌릴지 그건 저도 모르겠다만 어쨌든 일단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장기 투자하시면서 지금도 수익 많이 났지만 더 가져가줘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그래서 좋게 보는 거고 아까 그래서 화신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성화혜택도 얘기한 거니까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문자 종목 한번 더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연락이 들어왔다고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볼게요. 23,000원에 5%. 뭐 그 정도 가격이면은 안전해요.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수익 나면은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 한 27,000원까지는 무난한데 얘 단점이 뭐냐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겨 있는 것 중에서 거래 실린 거. 그래서 제가 GSE 이거 봐봐요. 이거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일단 정유화학, 그러니까 정유주 관련주들이 있죠. 얘들 수익 많이 쌓아놨을 겁니다. 저도 정유회사 하나 차리고 싶어요. 왜냐? 기름 가격 막 엄청나게 비쌀 때서는 비싸게 받아 먹으면 되고요. 정유 가격 확 떨어지게 되면 가격 안 내려 적어도. 뭐 정부에서 뭐라고 안 하는데 뭐 어때? 그래서 가격 안 내리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 제가 이거 비싸게 사와가지고 제가 실수로 비싸게 사와서 가격 못 내립니다. 고객님.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마진을 또 남겨먹는 거죠. 그리고 정유회사를 다 단합하잖아요. 다 가격 비슷비슷해. 다 비싸니까 엄청 많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팔아먹으면 엄청 돈 많이 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그런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실려 있으면서 실적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이런 쪽이 훨씬 더 좋고 이런 쪽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좀 불리하지만 급등하기는 불리하지만 27,000원까지 수익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은 게릴라 공개 방송 하이닉스 20만 원 갈 것 같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게릴라 공개 방송 할 테니까 하여튼 IT 섹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모두 마무리하고요. 노란 톡방 아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게릴라 공개 방송 정보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코스피 시장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발생했고요.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 장 표적 종목은 화신, 매수가는 12,6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